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고와 최고가 만났다. 자존심 강한 두 최고의 대결,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경태입니다. 네. 오늘 낮 기어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장경태 최고. 정말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날입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대책이라든지 관리 감독 또 투명한 어떤 시찰과 검증의 기회조차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정보 공개도 제대로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해양 방류나 대기 중에 수증기 증발 또 이 지하 매립 등의 여러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불안전한 이 해양 방류를 허용하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때 앞으로 반은 물컵의 반은 채웠으니 반은 일본이 채울 거라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무분별한 방류와 오염수로 채우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의 이제 이 동해를 일본해로 바꾸는 원래 한국과 일본의 경계 수역이었는데 일본해로 바꾸게 됐습니다. 이제 애국가도 이렇게 다 퍼주다가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아닌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애국가도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들 정도고요. 정말 참담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부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로 철저한 감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이게 이제 우리 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해서 우리 바닷가의 방사능 오염 수치가 있는지에 대한 점검들을 확실히 나서는 것 같고요. 불필요한 선전선동, 가짜 뉴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되면 적어도 태평양을 거쳐서 우리 해역에 들어오기까지는 최소 3년,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심리 때문에 여전히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매출이 뚝 떨어져서 정말 생업을 잇기 어렵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정부도 긴급자금 편성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적어도 정치권에서만큼은 국민적 불안감을 과학적인 근거를 넘어서 증폭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민주당은 시종일관 일본 문제만 나오면 반일 선동하듯이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국민들의 어안을 벙벙하게 만든 건 입으로는 제2의 태평양 전쟁 운운하면서 본인 머리 감을 때는 일제 샴푸 법인카드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이런 모순적인 일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샴푸 쓰는 것까지 얘기하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법인카드로 쓰는 거는 그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최고. 예. 그런데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우려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네. 하필 바다에 버릴까 아무리 위험하지 않다고 해도 바다에 버리는 건 부도덕하잖아요. 네, 아니 오염수 방류를 안 했으면 좋았죠. 안 했으면은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그렇죠. 좋지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대한민국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걸려 있는 일이고 이 문제를 관리 감독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을 하기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했던 내용들에 따라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아주 만약 계획과 달리 조금이라도 방사능에 대한 누출이 조금이라도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즉각 중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에 우리가 모든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과 검증은 방류 전에 하셨어야죠. 후에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방류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출이 있을 경우엔 중단시키겠다고 하는데 애초 지금 검증도 없이 방류를 막지도 못했으면서 이미 방류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도 오염수의 70%가 방류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마저도 비판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된 시찰 자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 왜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시찰 또는 직접 상주하는 시찰도 일본 정부에 의해서 거부받고 여러 가지 허락이 제대로 이 조율 자체가 안 됐는지 정말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장 안전한 방법,
고체 형태의 지하 매립, 최소한 기체 형태의 이 수증기 증발이 아닌 그냥 뭐 오염수 희석한 오염수 거의 원액 그대로 해양에 지금 이 핵 폐수가 지금 방류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방인데 원자력 안전위원장 시찰단장으로 다녀오셨으니까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국회도 열지 않고 아무런 조치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많은 내용들을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에게 요청을 한 바 있고요. 7가지 정부의 요청사항 중에 5가지가 받아들여지고 또 한 가지에 대한 내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한민국 관계자가 상주하는 일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IAEA가 상주하면서 모든 것들을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대한 전문가가 2주에 한 번 정도 현장을 쭉 볼 수 있는 정기적인 점검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요청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인데 여기에 대한 그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 공유와 함께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 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일본 정부가 같이 함께 얘기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일본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 일을 정부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BBC에서요. 네, 매우 낮은 수준의 방사선을 방출하지만 대량으로 섭취할 경우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요. 해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담보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과학계에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괴담으로 볼 거는 아닌데 국민들이 우려하고 어민들이 우려하는 거를 다 이렇게 가짜뉴스에 선동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요. 다만 이 내용들을 갖고 제2의 태평양 전쟁이다. 그리고 독극물에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당장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우리 해양 생태계에 있는 대한민국 바다가 오염될 것처럼 얘기하는 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괴담은 맞죠. 네. 그런데요. 대통령실에서 만든 오염수 영상 그렇게 인기 있다면서요. 1600만 명이 봤다면서요. 조회수가 뭐 기가 막히던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힐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왜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을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롯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좀 분명하게 바로잡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가 우리 어업인들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근거 없는 괴담이나 과학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루머들 때문에 더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좀 바로잡기 위해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우리 어업인들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안심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는 점들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회 먹방, 수족관 물 먹방 쇼에 이어서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왜 아직도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방류 과정에서 지금 국힘의 입장이 이 방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할 거고 검증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도 스스로 안전성에 대한 자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확답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미 홍보 영상엔 안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타 다른 국정과제에 대한 얘기도 보면요. 이 청와대 개방 관련 예산 홍보 예산 1억 원, 이 국정과제인 신성장 4.0 전략 5천만 원, 심지어 세계 잼버리 대회 홍보 예산이 2억 9천입니다. 근데 이 예산만 도대체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될 이 홍보 영상에만 1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른 국정과제에 비해서 10배에서 20배가량이나 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본 정부의 영상과 같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좀 전달이 됐다면 이런 우려가 없을 텐데요.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시종일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오염수 방류가 되면 그 다음은 후쿠시마 수산물 재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다시 한번 나서서 얘기를 했거든요.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 여기서 무분별하게 오염수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했던 것과 이번 오염수 방류와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정부가 나서서 객관적인 사실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님께서 감시한다고 하는데 바다가 오염되면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잖아요. 얘기하고 1371님 저는요 한낱 가정주부인데요. 집안일 할 때 지구를 위해서 웬만하면 강한 세제 사용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다니요 슬픕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정치권으로 가볼게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5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뭐 이미 뭐 여러 가지 이 변죽만 울리는 뭐 빈수레가 요란한 검찰의 소환 요구는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특검법도 수사 기간을 3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 정도 추가할 수 있지만 보통 법조계에서도 또 수사를 하신 분들은 3달 정도 압수수색하고 탈탈 털면 나올 만한 혐의들 다 입증 가능하다. 특별검사 제도마저도 3달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끝나고부터 이 작년 추석 전에 첫 출석 요구를 시작으로 정말 1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뭐 대장동 관련 재판이라든지 성남 FC 관련된 재판은 거의 검찰의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백현동도 지금 이미 나온 증거만 가지고도 이미 중앙정부의 국토해양부의 이 공문 자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서면만으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망신주기식 소환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찌되었건 이 임시국회 소환이 아닌 정기국회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정말 이 임시국회는 입법국회이지만 정기국회는 국정운영국회입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국회가 될 텐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검찰의 출석 요구가 계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죄가 없고 검찰이 무리한 수사 쭉 하고 있는 거라면요. 지난번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그랬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면 당당하게 재발로 걸어나가겠다. 그때 당당하게 재발로 걸어나가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기각시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방탄으로 막아세웠거든요. 실질적인 강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일반인들과 똑같은 기회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국회의 힘으로 막아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내용은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나 많은 엄청난 혐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정치를 저는 현대사에서 참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있는 대북 송금 관련된 것은 어제 그제 이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재명 대표랑 통화했다.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냐. 대북 송금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내용들에 대한 증언과 함께 이화영 부지사도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수사상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부인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전체적인 내용으로 피의자 입건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환 조사하는 거 매우 당연하고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이 대표가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제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되면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 스스로 걸어서 받으면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회기 중에 네. 구속영장을 회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해라 그렇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 얘기했잖아요. 아마 검찰에서는 회기 중에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맞습니다라고 했던 게 맞습니다. 방금 떳떳하고 당당하면 출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도 단 한 차례 출석도 차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억울하면 구속되는 걸 각오해라 라고 표현하셨는데 아니 억울하시면 출석도 하고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에 대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이제 회기 중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정기국회가 갖고 있는 이 성격이 다릅니다. 임시국회는 여러 입법국회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정기국회는 정말 1년간의 이 총 정부 운영의 결산부터 또 국정감사 또 이 예산안까지 내년도 예산안까지 총괄 지휘하는 국정운영의 틀입니다. 그런데 입법부의 여러 교섭단체인 뭐 국민의힘과 민주당 그리고 이제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국정운영을 하는 자리인 거군요. 정기국회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검찰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이 국정 운영에 개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 이 국정 현안들의 논의 자체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비회기 중에 검찰이 소환하시고 이거 영장을 치실 거면 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서 성실히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누차하고 있습니다. 누차했는데 검찰이 그 얘기를 듣고 회기 중에 할 것 같아요. 검찰이 그러면 이제 국정 운영을 개입하는 것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당은? 저희도 대응 방안을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실제 이 사태가 일어나면 그때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혁신안 1호가 불체포 특구 내려놓는 거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불체포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환조사하는 과정에 나가면서 뭐 100번이고 부르면 나가겠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제발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항상 그 중간중간에 단서가 들어있었거든요. 혁신안에 대한 의총에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일 경우에 정당한을 집어넣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때도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면은 나가고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하는 걸 꼼수처럼 얘기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언제 소환 조사하고 언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등에 대한 여부들은 수사 상황의 스케줄이 있는 건데 이 모든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과 달라서 말씀드리는데 정정하자면 회기 중에는 그러니까 나가고 안 나가고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비회기 중에는 영장실질 심사를 바로 받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출석하면 되거든요. 근데 회기 중에는 이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에 체포동의안을 먼저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면은 그것 자체를 이 헌법을 다 무시하고 저희가 뭐 무시하고 다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받나요? 그게 가결하고 아니죠. 가면 되는 거죠. 아니, 내려놓겠다는 의미가 그 의미 이게 아닌가요?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 동의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체포와 구속을 동의한 안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이 여러 가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건 이 부디 검찰이 회기 중에 하지 않길 바라지만 저희가 회기 단축해서라도 할 테니까요. 최대한 비회기 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계속 공전되고 사법방해 논란이 있을 정도로 지연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애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혹시나 비회기 중에 영장이 청구됐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김남국 의원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원 제명안 표결은 연기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온정주의로 흐르면서 끝끝내 김남국 의원 지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불출마 선언하면 다 끝나는 건가? 국회의원들 어차피 시간 지나고 나면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김남국 의원은 사실상 다음번 총선에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도덕적 기준들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한 달 넘게 고심해서 제명 권고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19 감싸기처럼 여기에 대한 회피를 하게 된다면 결국은 코인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도덕적 감수성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7인의 멤버이기 때문에 봐주기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받을 겁니다. 코인에 대한 온정주의가 문제라면 권영세 장관께서도 불출마 선언하시나요? 그러니까 현직 장관이 지금 코인 거래하셨던 거잖아요. 400회 이상으로 밝혀진 것만. 물론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대로 좀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제명도 여러 기준이 저는 당연히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거래 규모가 9억이었다라는 게 문제가 된다면 이 재산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11억이나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조수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불출마 선언하실 건지 또 이 상임위 시간에 거래했다는 게 문제가 된다면 이 이태원 국정조사 시간에 지역구 행사 갔던 모 의원님 제가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분도 그러면 징계 대상이 될런지요. 혹은 뭐 강기훈 의원님 같은 경우도 2억 6천 투자해서 45억밖에 못 벌었다라고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었는데 이분도 그럼 그 정도의 투자 규모에 의해서 불출마 또는 제명하실 건지 그러니까 제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기준은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 진행되는 건데 그걸 각종 의혹들을 나란히 얘기를 한다면 오늘 나왔던 뉴스 중에 라인펀드 환매 직전에 김상희 국회 부의장 2억 돌려받았다라고 하는 점 이제 앞으로 뉴스가 커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통령 탄핵 발의하자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불소추 특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의 이 불체포 특권도 헌법상 권리듯이 대통령이 지금 형사처벌 받지 않은 것은 이것도 헌법상 권리긴 한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뭐 국익과 국격을 낮추는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 우려 차원에서 나온 저는 이 발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부디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좀 잘해 주시길, 또 야당과의 여러 협치를 잘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말이 나오고 아직은 있습니까?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당 지도부에서 확실하게 좀 입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종일관 정권 퇴진 등을 운운하면서 대선 불복에 대한 연장선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죠. 아예 대놓고 탄핵 얘기까지 꺼냈는데 이런 얘기들이 온당치 않다 생각된다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민주당이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 그냥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김용민 의원 등이 한참 군불대고 민주당 지도부가 뒤에서 지켜보게 되는 전체적인 당의 입장처럼 비춰질 수 저희 있습니다. 당에는 뭐 이상민 의원님, 조홍천 의원님 등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요. 국민의힘처럼 승선불가하는 정당은 아닙니다. 승선불가, 네, 그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좀 하태경 의원님은 윤상현 의원님 승선 불가라고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온다고 해서 개별적인 의원님들이 자기 입장에 필요가 안 하던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이 내용, 안 하시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당이 총선을 앞두고 단일 대우를 같이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 민주당이 워낙 수박 논쟁으로 시끌시끌하잖아요. 김병민은 반면교사 승선할 섞였습니다. 거니까요. 그렇죠. 승선할 것 같아요. 우리 당이 뭐 누가 승선하고 말고 할 게 이준석 아니라 모두 다 이준석 함께하고 있는 대표도 상황입니다. 함께 합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우리 당의 전직 대표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고요. 지금은 뭐 총선을 앞두고 각자가 국민의힘의 승리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네. 국민의힘 괜찮습니까? 수도권의 민심이라는 건 네. 오늘 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굉장히 좋은 표현을 썼던데,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면서도 동시에 기회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수도권의 현재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49개 지역구 중에 40개가 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죠. 하지만 동시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25개 구청장 중에 17개 구청장을 당선시켰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항상 중도층의 민심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나경원 전 대표께서 이 자기소개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이 지금 본인의 공천은 위기이자 기회이다라고 하신 걸로 저는 오히려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수도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열세를 면치 못하는, 혹은 물론 엄살도 있습니다만 김기현 당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좀 적절치 않다 보니 근데 수도권에 기회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의 기본선이 민주당은 지금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저희도 당연히 간절하고 절박하게 이 수권 능력을 가진 또 대한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부디 이제 어찌됐건 윤석열 정권이 출범 이후 이렇게 1년 반이 넘도록 이 야당 대표들과 만남조차 거부하고 있어서 무엇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대화를 해야 국정 운영이라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독재나 통치라는 게 아니라면 부디 정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랑 만나서 김병민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시간 다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